여러분, 오늘 국민의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번엔 진짜 판을 건드렸구나.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아주 뜨거운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전국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치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협위원장은 그냥 지역 사무실 책임자 한 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당 조직의 권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권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인 거죠. 당 대표입니까? 중앙당입니까? 현역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당원입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당권을 당원에게. 안녕하십니까? 독하고 섬세하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리TV 문마담입니다. 먼저 오늘 벌어진 일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254개 당협을 대상으로 한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 쪽에서는 사실상 이 방향으로 가자는 입장이었지만 정정식 원내대표와 일부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우려를 나타냈죠. 그리고 결국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에 다시 최고위를 열기로 했고, 그런데 지금 나온 최신 보도를 보면 전면 재선출 방안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이후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정확한 표현은 전국 당협위원장 전면 물갈이가 확정됐다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다시 뽑자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도부 내부에서 전면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하죠.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협위원장 한 명 바꾸는 문제라면 왜 최고위원들이 1시간 넘게 싸우겠습니까? 왜 원내대표까지 반발하겠습니까? 왜 현역 의원들이 긴장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조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을 관리하고 지역 조직을 움직이고 선거 때 조직의 중심에 서고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 구조를 건드린 겁니다. 기존에는 당협위원장 임기가 끝나도 특별한 절차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임기가 끝났으면 다시 당원의 평가를 받아보자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던진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원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문마담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당원이 주인이었습니까? 당비 내고 선거운동하고 거리에서 피켓 들고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후보들 유세 따라다니고 선거철이면 자기 돈과 시간 써가면서 당을 위해 뛰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리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몇몇 정치인, 중앙당, 그리고 당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구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당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던진 카드는 단순히 당협위원장을 바꾸겠다 이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역 당 조직의 선택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도 당원이 뽑죠. 공직 후보도 경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당협을 책임지는 사람도 당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했다면 다시 뽑히면 되는 거죠. 당원들과 소통했다면 당원들이 다시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다시 인정받았다면 다 당선될 건데 왜 그분들이 두려워할까요? 오히려 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된다면 정당성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닐까요? 정의용 사무총장도 당원 선출 방식이라면 기존 당협위원장이 평소 당원들과 소통하고 활동해 왔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저는 이 논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수청이 아니라 재신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갈이가 아니라 재평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어떻게 운영하느냐인 거죠. 여기서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죠. 정점식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은 절차와 정치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도부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권위가 있느냐 이런 문제의 제기가 나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결국 장동혁 대표가 당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제기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문제를 두고 장동혁 지도부의 사당화를 우려하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비판을 무조건 정치적 반발이라고만 치부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좋은 명분도 운영을 잘못하면 당권 장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에게 오히려 요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면 룰을 먼저 공개하십시오. 누가 투표합니까? 전 당원입니까? 책임 당원입니까? 투표권은 언제부터 인정합니까?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를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출합니까? 이 제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장동혁의 사람을 심는 제도라는 의심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동혁 대표에게 정말 중요한 건 누구를 당협위원장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장동혁 사람인지가 아니라 누가 당원의 선택을 받았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고 싶다면 장동혁 대표 본인도 당원의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도 평가받고 당협위원장도 평가받고 공직 후보도 평가받고 현역 의원도 평가받는 구조, 이게 진짜 당원 중심 정당 아닐까요? 내 사람에게만 유리할 때만 당원 중심이고 내 사람에게 불리하면 중앙당이 개입한다? 그건 그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장동혁 중심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마담이 한 가지 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천입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큰 전쟁은 공천에서 벌어질 겁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공천이겠죠. 공천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정치인이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당권자를 보게 됩니다. 당원을 보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를 보게 됩니다. 이게 계파 정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 거죠. 당원이 평가하고 지역에서 평가받고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구조. 밀실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견입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이 또다시 부딪힌 거죠.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을 밀고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 측에서는 절차와 당내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당권 구조가 대표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과 조율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이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장동혁 대표에게는 상당히 큰 시험대입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번 카드, 당원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당 장악입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최고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의원총회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보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룰을 만들어내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 공정한 룰이면 개혁입니다. 특정 세력을 제거하는 룰이면 장악이죠. 결국 판단 기준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룰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은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권리,
공직 후보를 평가할 권리, 지도부를 평가할 권리, 그리고 정치인이 당원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구조, 이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원들도 책임을 가져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잘했는지, 당을 위해 싸웠는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당원들과 소통했는지, 선거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팬덤 정치가 아니라 당원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칙 하나는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자리는 영구 임대가 아닙니다. 한번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없죠. 현역 의원이라고 자동으로 당협위원장이 보장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했으면 다시 선택받으면 되죠. 못했으면 새로운 사람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청년들도 들어와야 하고 원외 인사들도 들어와야 하고 평당원도 능력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에 피가 돌고 정당이 살아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원 중심이라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깃발을 끝까지 들고 가야 합니다. 이번 당협위원장 문제만 당원 중심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천도 당원 중심, 평가도 당원 중심, 당 지도부도 당원에게 평가받는 구조,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장 대표에게 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을 성공시키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브랜드가 강한 대표에서 당의 시스템을 바꾼 대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당원 중심을 내세운 당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승부수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문마담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당협위원장 한 사람 이름보다 그 사람을 누가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가 보여준 건 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1시간 넘게 경론했죠. 정점식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가 있었고요. 결국 오늘 최종 확정은 보류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내 사람을 심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비만 내는 당원이 아니라 결정하는 당원,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선택하는 당원, 박수만 치는 당원이 아니라 정치인을 평가하는 당원. 저는 그게 진짜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마담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누구의 당입니까? 당대표의 당입니까? 국회의원의 당입니까? 중진들의 당입니까? 개파의 당입니까? 아니면 당원의 당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던진 카드는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다만 오늘 그 카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가 있고 다음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룰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하다고 봅니다. 사람 몇 명 바꾸는 것은 인사입니다.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개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개혁을 하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권을 당원에게, 공천은 시스템으로, 평가는 당원에게,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당원의 주인인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문마담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모니TV 문마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